15쪽을 보시는데요.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네. 거기 1번에 보시면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 먼저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도면에 그린다고 했습니까? 네, 중앙. 그렇죠.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단부,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저위, 최대 만수위,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 그렇죠. 이런 건 거의 매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즘은 그 2번도 출제가 되죠. 요 2번이 읽어보죠.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부터 3까지 규정은 무시하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두 필지가 존재하고 이쪽은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그리고 여기 담장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경계가,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도면 위에 그려지게 될 텐데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구조물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절반씩 갑과 을이 소유하는 겁니다. 절반씩. 따라서 여기 경계가 그려질 때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절반씩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이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갑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릴 수는 없겠죠. 갑이 설치했으니까 갑이 소유겠죠. 그러면 갑이 설치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갑소유 토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갑소유일 때는 경계는 여기를 기준으로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을 소유라고 한다면 을이 설치했으니까 을 소유일 테고 이 부분이, 이 부지가 을이 소유 토지니까 을이 설치했겠죠. 따라서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를. 그렇죠. 이걸 뭐라고 판단하느냐면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거는 어려워서 잘 출제 안 하다가 요 몇 년 전부터 출제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1번부터 쭉 보시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분할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쭉 분할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토지를 쪼갤 때, 분할할 때 정확하게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하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분할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가 정답이 될 겁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을 해야 되니까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는 경계점 표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분할이라는 문구가 없는 게 정답이 될 텐데 아마도 합병이라는 문구가 나올 겁니다. 합병. 네. 합병은 측량이 필요 없죠. 따라서 경계점 표지도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이라고 나오는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상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긴 갑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렇게 분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갑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갑의 주소지가 헷갈리죠, 이제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할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대단히 공공적인 사업이죠. 공익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갑의 이익보다는 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 지상 건축물을 관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라고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선. 이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그을 때도 공익적 목적으로 긋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그을 때도 이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그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 가보시죠. 거기 15쪽에 양가로 2번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공공사업 등에 따라 철제, 천구, 유수, 학도의 지목이 되는 경우. 나와 있죠? 지목도 암기하셔야 돼요. 지목도. 요게 요 뒤쪽에 빠져 있어요. 제가 편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써 놓으세요. 4번. 16쪽에 거기 예외 1, 2, 3번이 있죠. 16쪽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2번은요. 도시개발. 3번은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서. 그 다음에 4번 하나 더 써 놓으십니다. 4번.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철제, 천구, 유수, 학도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때도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편집할 때 빠진 것 같아요. 4번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철제, 천구, 유수, 학도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때도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 똑같아요. 거기 2번이랑 앞 페이지에 있는 2번이랑 똑같은 문구가 거기 3번, 4번에 집어넣으면 돼요. 뭐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117쪽에 네 번째 보십니다. 도시개발 등 사업시행지역의 경계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되는 지적제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이거 밑줄 치죠.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제된 적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출제될 것 같아요. 올해. 거의 맞춘 적은 없어요.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 토지 지상 경계는 또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지표상의 담장도 설치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구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26회, 27회 연속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서관청. 그렇죠. 지적서관청 기억하셔야 되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밑줄 치셔야 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언제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무조건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 이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주로 출제가 됩니다. 먼저 소재 지번은 장부의 이름표 역할을 할 테니까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등록돼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과 관련된 가장 정밀한 정보는 뭘까요? 경계점 좌표가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경계점 좌표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지역의 경우에만 존재해요. 첫 번째, 지적 확장 측량 실시 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실시 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가 존재합니다. 지적 확장 측량 실시 지역. 지적 확장 측량 실시 지역과 축적 변경 측량 실시 지역에서만 좌표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좌표값이 있을 때만 등록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로 아래 있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도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 위치 이런 것들도 경계점에 관한 정보로서 등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공부상의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이건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니까 요거 자주 출제합니다.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는데 이 실제 이용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은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아니죠. 그런데도 등록이 이루어지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적 공부가 나옵니다. 지적 공부.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첫 번째, 가시적 지적공부.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가시적 지적공부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게 있습니다. 이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게 법률 용어예요.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걸 얘기합니다. 이때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대장 형태. 이 대장 형태는 문자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도면 형태. 이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지적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다고 했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를 의미할 겁니다. 이 경계점은 그림 형태의 정보가 될 테고요. 좌표값은 문자 형태의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도면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장의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또한 대지권 등록부. 요 네 가지 형태를 대장 형태의 장부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도면 형태의 장부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지적도.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임야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총 7개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든 것을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만듭니다. 종이 형태니까 따로따로 책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는 겁니까? 8개의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2문제나 나옵니다. 지목에서 2문제, 이 등록사항에서 2문제, 그래서 여기서 4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 외우고 가죠. 어디 갔어? 여기에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는 주된 정보가 뭡니까?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이게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이 이루어질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 3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3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정보들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지가 2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먼저 이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바로 이 지적공부가 바로 요 소재 지번의 지적공부이다. 요 소재 지번의 토지의 지적공부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니까 이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합니다. 어느 행정구역의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의미로서 소재 지번은 반드시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2번째,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죠.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4개는 뭐였습니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개가 있다고 했죠. 아까 보신 거 뭡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면적은 토대와 임대에만 등록이 된다고 그랬죠. 이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최단거리니까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직선은 선입니다. 선은 그림의 정보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림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에만 경계가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림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 뭐가 있습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이 됩니다. 좌표값은 당연히 어디에만 등록이 되겠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또한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고 했죠?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좌표 형태의 정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까? 아닙니다. 문자 형태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대, 임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또한 2가지 정보가 추가돼야 되죠. 첫 번째,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공유지분이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개념 기억나십니까? 대지권은 소유권이 대지수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 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개념은 구분 소유자들이 나눠 갖는 것이니까 비율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비율이 결정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맞습니까? 그러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이 소유권이 비율 형태로 존재하면 뭐가 됩니까? 공유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 공유지분이 등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도 있다고 그랬죠.
대지권 비율. 예를 들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대지권 비율로 존재하겠죠. 어디다 등록하겠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여기에만 등록을 하게 돼요. 하나 더,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입니다.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 여기서 2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 더. 이거 벌써 4번째 하는 건데, 네. 고유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의 고유 번호. 이 고유 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고유 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고유 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4자리 숫자로 구성된 고유 번호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때 맨 앞에 2자리는 시도의 코드 번호라고 했죠. 그 다음에 3자리는 시군구의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읍면동의 코드 번호. 그 다음에 리의 코드 번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유 번호 맨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소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토지가 어떠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란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면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면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토지라고 했습니다. 이 토지대장과 한 세트가 지적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과 한 세트가 임야도가 될 테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토지, 좌표값 형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 갖고는 다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은 보통은 토지대장이 같이 작성돼야 되고, 그리고 지적도도 같이 작성이 됩니다. 좌표 등록부 갖고는 좌표값만 알 수가 있고 다른 정보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다른 정보도 공시해야 되니까 토지대장이 작성돼야 되고요. 비치돼야 되고, 그리고 좌표 등록부 가지고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도 공시돼야 되니까 지적도를 같이 비치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토대와 지적도와 좌표 등록부가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숫자 갖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4자리 숫자는 지번의 번번이 될 테고,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지번의 부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자리 숫자는 지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고유번호 갖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번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고유번호 갖고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번호 갖고 지목은 알 수가 있습니까? 지목을 표기하는 코드번호는 없어요. 그래서 지목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참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백이 나오질 않아요. 이 고유번호는 필지마다 고유번호가 있는 겁니다. 필지마다. 그런데 도면에는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등록되어 있죠. 그 수백 필지 전부 다 고유번호를 그 안에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이 안 됩니다. 즉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 공부는 다 등록이 이루어져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넘어가시느냐면 26쪽까지 넘어가십니다. 다 했던 것들이고 엑기스는 다 했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26쪽을 보시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가 나와 있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제가 두 문자 하나 써드린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가 공보.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주가 공보. 그렇죠. 거기 보시면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있죠. 2번에. 찾으셨습니까? 2번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두 번째는요.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두 문자를 따서 주가 공보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가 공보 나올 때가 또 됐어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공개. 당연히 공개해야 되죠. 공시 방법이니까 공개해야 될 겁니다. 공시제도니까. 거기 보시면 2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왜요? 해당 지적소관청 지하에 지적서고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보관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해야 되겠죠. 이건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불가지적 지적공부를 얘기할 겁니다. 이 불가지적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얘네가 지적소관청이죠. 플러스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읍면 동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라고 그랬죠. 따라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 동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로를 보니까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지적도 임야도는 아직도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거기 연속 지적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속 지적도 포함.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전국 단위니까 장관급이 돼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 행정기관 누굽니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면 당연히 시도 단위니까 시도지사가 되겠죠.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면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할 때 비자치구라고 했습니까? 자치구라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두 가지 법적 지위가 있다고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공간정보법은 뭘 얘기한다고 했죠?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하부 행정기관이니까 자치단체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당연히 비자치구가 포함돼야 될 겁니다. 비자치구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은 이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택의 미군 부대 옆에 있는 토지들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심사를 받아야 될까요? 국방부 장관. 그렇죠. 미군 부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문구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할 때는 그때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가 승인 신청하고 지가 심사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비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도 받지 않을 수 있고 심사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고요.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소관청의 승인심사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먼저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에서 타적공 동그라미, 타적공 동그라미. 다 기본서에 했던 거예요. 거기 다 있습니다. 타적공 동그라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사생활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전산 동그라미, 지적 업무 수행에서 지적 동그라미.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옆에다 써놓으십니다. 타적공, 사생활, 전산, 지적. 하나 빼먹었네. 거의 3번은 빼먹었죠? 네. 방지 동그라미, 대책 동그라미. 그러면 거기 또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전산, 지적.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전산, 지적.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것 이미 옆에다 써놓으세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쓰셨습니까? 그러면 2번은 전산 지적이 포함되고 3번은 전산 지적이 빠져있죠. 맞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은 전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죠. 전산 지적 업무를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전산 지적이 포함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산 지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의 사용료, 요거 1번, 2번, 3번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출제가 되는 문구들이에요.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이 아니고요. 종합공부는 봐야죠. 네,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를 좀 보시는데요. 첫 번째, 지적소관청 밑줄.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입니다. 시도지사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도 아니에요. 종합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2번을 보시면 연구 보전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 종합공부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 보전 장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복제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복제해 놓습니다. 이 복제는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각각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상시적 밑줄 치시입니다. 제공하여야 한다. 밑줄 치시입니다. 의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거 밑줄 치십니다. 요거.
그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포함. 종합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종합적인 정보겠죠. 토지에 관한 정보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공적인 정보고 등록사항 나와 있네요. 토지,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가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될 겁니다. 1번 외우셔야 되겠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지적공부. 그렇죠. 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 될 겁니다.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죠. 중개사분들이 수수료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5번째. 거기 나와 있죠.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 5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나와 있고요. 여기도 밑줄 치죠.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창.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창. 그 다음에 종합공부의 정정이 나와 있는데 등록사항 정정에 관해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해서는 84조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 치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규정 준용. 등록사항 오류 정정 기억나십니까?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거기에 관한 규정이 종합공부의 정정에도 준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 2, 3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2번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2번. 거기 요청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요청. 종합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를 불일치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접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요청이라는 문구가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토지 이동의 신청이 나오는데 토지 이동 신청. 여기서 2번을 보시면 이 신청은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하죠. 아닌가요?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이 되는데 이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할 겁니다. 신청이 있어야지만. 그런데 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신청은 또한 원칙이 뭡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 특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 결정은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도 할 겁니다. 신청도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한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례 규정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대위 신청 4가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제, 천구, 유수, 학도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죠. 2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있겠죠. 대표자. 있겠죠. 누굽니까?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 신청할 수가 있고 3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한 주에서 토지이동 신청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요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를. 거기 책을 좀 보시면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 나와 있죠? 네. 여기서 지목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지목 암기 되셨죠? 암기 되셨죠? 안 되셨어요? 철, 제, 천, 구, 유, 수, 학, 도. 철은 뭡니까? 철도용지, 제방, 하천, 부거,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이 지목의 공통점이 뭡니까? 힌트,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지목들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지목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주면 이 공익적 사업이 스탑이 돼버려요. 그렇죠? 따라서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일단 인정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도 이러한 공익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위신청 권한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이러한 공공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한 지위에서 토지이동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이때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면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누가 존재합니까? 관리인. 관리단지표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 관리인이 없을 때는 대표자를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그 자들이 소유자를 대신한 주에서 토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출제가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대위 신청은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례 규정은 뭐냐면 특별한 예외 규정인데요.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하니까 특례 규정입니다.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어요. 누구만이 신청권이 있습니까? 사업시행자만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이 신청권을 인정하느냐? 거기 보시면 도시개발법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개발사업. 대단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너무나도 강한 공공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따라서 처음부터 박탈합니다.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례규정, 특별한 예외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원한다면 토지이동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올라가 보시면 요청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요청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겁니다.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공사가 준공된 때라는 문구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공사가 준공된 때. 요 문구도 대단히 출제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준공된 때.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에서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가 있죠. 거기 반가로 1번이 있죠. 반가로 1번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시면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문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출제되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직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요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순서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부대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잘 따져보죠.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직권에 의해서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 먼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 계획의 이름이 뭡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될 겁니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토지 이용으로 자꾸 출제한다고 그랬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했다면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할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면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이때의 장부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그 수집된 정보를 적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와서 소관청에 가지고 와서 중요한 정보를 출연해야 되겠죠. 중요한 정보를 출연해서 토지 이동 조서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조서라는 서류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부릅니다. 조서까지 작성이 됐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서류에 토지 이동 조서를 첨부합니다. 첨부를 한 다음에 직권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계획 수립. 두 번째 현장에 가서 조사. 세 번째 조사부 작성. 네 번째 조서 작성.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첨부 직권 정리. 시간의 흐름을 잘 따져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이것도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30일이라는 기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토지 이동 신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생략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실게요. 어디까지 넘어가시냐면 이제 축척 변경까지 넘어갈 겁니다.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해야 돼요. 축척 변경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